푸른 바다 위 우뚝 솟아있는 모습이 성체를 닮은 성산일출봉.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성산일출봉의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화산섬 제주가 만들어낸 장엄한 자연경관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섬 해안 절벽 곳곳에는 일제강점기 일본군이 만든 동굴 진지가 숨어있어 슬픈 제주 역사의 이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달리 맑은 물과 눈부신 모래밭이 조화롭게 펼쳐진 함덕해변. 그 한가운데 서호봉이 있습니다. 서호봉의 서호라는 명칭은 봉우리의 모양이 물소를 닮았다는 데에서 유래합니다. 이 아름다운 풍경 아래에 일제강점기 일본군에 의해 만들어진 동굴 진지가 있습니다. 서호봉 일제 동굴 진지로 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깎아지른 낭떠러지를 지나 수풀로 가려진 길을 따라 한참을 돌아가야 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크게 들리는데요. 지금 바다가 지금 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어서 바다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유, 동남아 눌림처럼 이렇게 나무가 빽빽하게 있네. 그곳에 일제 동굴 진지가 있었습니다. 이 돌이 아주 단단한 현무암인데 이 돌을 깨고 이렇게 큰 동굴을 만든다는 게 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단단한 안반을 뚫어 만든 동굴 진지는 입구가 작은 것에 비해 동굴 안의 규모는 꽤 넓습니다. 여기는 바닷가 바로 앞인데 여기에도 동굴이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고 수십 개가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자연 동굴이 아니라 사람들이 직접 뚫어 놓은 인공 동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군들은 왜 이런 곳에다가 이렇게 많은 동굴들을 뚫어 놓았을까요? 일본이 제주해안에 동굴 진지를 구축하게 된 이유는 태평양 전쟁 당시에 일본군이 비밀리에 세운 결 7호 작전 계획에 의해서였습니다. 결호 작전이란 것은 일본 본토 그러니까 북쪽에서부터 이 남단까지 결 1호에서부터 결 6호까지 작전 지역이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결 7호 작전 지역으로 상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 본토 이외의 지역으로서는 유일하게 제주도가 결호 작전 지역에 포함이 된 겁니다. 태평양 전쟁 말기 수세에 몰린 일제는 미군이 일본 본토에 상륙해 공격을 감행할 것에 대비해 결호 작전을 세웁니다. 결 7호 작전에 따라 만들어진 해안 동굴 진지는 제주도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제주 남부부 소막산 해안과 상내동 해안 등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약 5,000년 전 제주도의 수많은 분화구 중에서 드물게 바닷속에서 수중 폭발한 성산일출봉은 99봉이라 부르는 기암으로 병풍처럼 둘러싸여 절경을 이룹니다. 성산일출봉의 해안을 따라가다 보면 일제강점기 일본군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동굴 형태의 군사진지가 있습니다. 해안 절벽 아래 뚫려있는 동굴 진지는 현재 확인 가능한 것만 23개나 됩니다. 일출봉 해안 일제 동굴 진지는 미군이 성산포 해안으로 상륙할 경우를 대비해 만든 군사시설로 제주섬에 남겨진 해안 동굴 진지 중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대형 동굴의 경우 내부 길이가 100m가 넘습니다. 되게 깊구나, 이게. 쪽에도 공간이 있고, 여기도 물도 떨어지고, 이게 물이 많이 고여있네.
빛이 얼마나 된다고 이 작은 식물들이 다 입구 쪽을 바라보면서 빛을 받으면서 이렇게 파랗게 자라고 있네. 참 신기한 일이다. 그 뭐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물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습한 동굴 안은 객강구들의 차지입니다. 성산 일출봉은 유명한 관광지라서 제가 여러 번 와봤는데요. 그 바위 밑에 이런 동굴이 있는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뭐 설사 제가 와봤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둘러보면 이게 그냥 자연 동굴이지 이게 뭐 사람이 만든 굴이라고 뭐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이게 전쟁 때 만들어진 동굴이라고 하니까 놀라울 따름입니다. 성산 일출봉 해안 가까이에 있는 또 다른 동굴 진지로 가보았습니다. 동굴이 위에 동굴들과 달리 이렇게 반듯하고 디귿자로 이렇게 각이 딱 잡혀 있는 게 확연히 다릅니다. 일제 동굴 진지의 굴착을 담당했던 이들은 제주 주민들과 전라도 지역의 광부들이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일일이 손으로 다 깎아서 수작업으로 만든 동굴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보여요. 이게 지금 화산재가 쌓인 암석 구조라서 이렇게 부서지는데요. 이 노무자들이 와서 일일이 다 삽하고 꽃갱이로 딱 이렇게 각을 딱딱 잡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딱 정확한 네모난 구조의 동굴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에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들이 아주 피땀 흘려서 만든 동굴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바다가 저기 앞에 있습니다. 지금 물이 빠져 있는데 만조가 되면 바로 이 근처까지도 바다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병사들이 오갈 수도 없게 되고요. 왜 이런 곳에다가 이런 동굴을 만들어 놨는지 그 용도가 참 궁금합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태평양 전쟁 말기 결사항전의 목소리를 높였던 일본은 이 디귿자 해안 동굴 진지에 신료라 불리는 특수 공공용 배를 배치합니다. 신료는 목재, 합판을 이용한 배죠. 길이가 한 6, 7m 정도 되고요. 그 안에다가 폭약을 한 250kg 정도를 장착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군 병사 1명 내지 2명이 타서 적 함정으로 돌진해서 자살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신료는 해상을 지나는 미군 함을 공격하기 위해 제작된 소형 보트입니다. 당시 신료를 조종하던 일본군은 요카린이라 불리던 비행사 연습생들로 특성으로 비행 훈련을 마친 뒤 전투에 투입된 병사들이었습니다. 송악산 해안가에는 결치로 작전에 따라 만들어 놓은 또 다른 신료 보관용 기지가 있습니다. 이곳 역시 반듯한 디귿자로 만들어 일본군의 소형 보트를 은폐하기 위해 파놓은 동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동굴 진지에 숨겨져 있던 신료는 상황이 발생하면 곧바로 바다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료는 작은 배인데 왜 비행기 조종사인 요카렌이 조종을 했던 걸까요? 신료를 조종했던 요카레는 카미가제의 특공대원으로 차출됐지만 이들을 태울 전투기가 부족해지자 대신 신료를 조종하는 임무를 맡게 된 것입니다. 요카레는 해군 비행 연습대죠. 일종의 그 비행기 전투사가 전투사가 되기 위한 학두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항공용 가미가제, 그러니까 비행기 전투 조종사가 돼서 가미가제식 공격에 상당히 많이 동원되죠. 가미가제식 공격으로 인해서 일본이 상당히 많은 전투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다시 또 등장된 가미가제식 공격 해법이 바로 선박을 이용한 해상 공격입니다. 그래서 전투기 조종사들이 해상에서의 특공 작전에 그렇게 투입이 되는 거죠.
가미카제와 신료의 공격으로 적을 섬멸하라. 목숨은 생각지도 말고 가서 죽으라는 이야기였죠. 전쟁 말기 일제는 자국민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전쟁의 광기로 치달았습니다. 전쟁의 광기는 결국 파국을 맞게 되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아름다운 풍경 속에도 여전히 전쟁의 사명은 남아 있습니다. 제주도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군사시설들을 돌아보며 느낀 것은 모르고 보면 무엇인지 몰랐을, 아마도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스쳐 지나쳤을지도 모를 콘크리트 잔해물에도 수많은 이야기가 퇴적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장소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역사의 진실들. 이제 우리는 이 진실들에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요?